오늘 시간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스레드에 대해서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스레드. 이런 것들에 대해서 배우려고 합니다. Join, Interrupt, Critical Section, Lock, Sync 이런 것들에 대해서 배우려고 합니다. 지난 시간까지 한 것은 스레드에 대한 기본적인 내용들 배웠습니다. 런업을 임플리멘트 해가지고 할 일들을 넣어가지고 스레드를 만들거나 아니면 스레드를 상속받아서 스레드 상속받은 데에 내가 하고 싶은 로직을 만들거나 해서 스레드를 어떻게 하면 시작시킨다 그랬죠? 스타트를 시키면 그 스레드가 그 일감을 런을 계속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기본적으로 한 프로세스 내에서 여러 스레드가 만들어질 수 있는 것까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런 것들을 이제 오늘 더 배울 텐데 interrupt, lock, synchronize, wait 이런 것들을 배울 텐데 이런 것들을 배우면 여러 스레드들 간에 정확하게 저희들이 그 순서를 만들어서 로직을 만들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잘 이해를 하시고 필요할 때 재조직화할 수 있으면 됩니다. 그래서 오늘 스레드의 join, wait, interrupt, 그리고 critical section, lock, synchronized 이런 것들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interrupt는 그 먼저 지금 제가 내 스레드가 실행되고 있을 때 다른 스레드가 나를 인터럽트를 시킬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잘 수행하고 있는데 다른 친구가 나를 흔들어 깨울 수 있습니다. 흔들어서 인터럽트를 시킬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내가 일하는 과정 속에 있을 때 인터럽트 익셉션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 예 같은 경우에서는 1000 이게 1000이면 뭐라 그랬죠? 1초 동안 내가 진행하다가 잠깐 쉬고 있죠. 그 쉬는 동안에 다른 스레드가 나를 인터럽트를 시키면 1초가 되기 전에 인터럽트가 된다면 그 1000 슬립하고 있는 동안에 인터럽티드 익셉션이 발생해서 이쪽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자, 다른 스레드가 나를 인터럽트 시킬 수가 있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슬립 도중에 말고 다른 때에 다른 스레드가 나를 인터럽트 시켰더라면 내 상태는 인터럽티드 된 상태가 되는 겁니다. 자, 내가 슬립하고 있을 때 다른 친구가 나를 인터럽트를 시키면 여기로 빠지게 됩니다. 인터럽티드 익셉션으로 빠지게 됩니다. 근데 내가 만약에 슬립하고 있지 않은 상태에서 계속 다른 작업을 하고 있을 때 다른 스레드가 나를 인터럽트 시켰으면 제가 이걸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지금 내 스레드가 인터럽티드 되었냐고 물어보면 인터럽트 됐다고 true가 나오게 됩니다. 자, 인터럽트는 기본적으로 다른 스레드가 나를 흔들어서 잠깐 혼란시키게 하는 방법으로 인터럽트가 있습니다. 자, 예제를 보겠습니다. 예제를 보기 전에 join은 그 t점 join을 하면 다른 스레드의 종료를 잠깐 기다리게 됩니다. t점 join 하면은 t 스레드가 다른 스레드의 종료를 잠깐 기다리게 됩니다. 자,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기본적인 순서를 저희들이 만들어 갈 수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일부만 하는 방법이고 더 확실하게 하는 방법은 여기에 크리티컬 섹션하고 락하고 싱크로나이즈를 쓰는 방법입니다. 자, 그걸 하기 전에 인터럽트 그리고 조인 같은 것들을 예제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스레드 컨트롤, 'example'을 보겠습니다.
잠깐 이게 느려가지고 다시 이쪽 커맨드로 다시 한번 실행해 보겠습니다. 자, 다시 해볼게요. 자, 우선 어떻게 돌아가는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이해하시면 더 편합니다. 기다리다가 참을 수 없어서 종료시키는 그런 로직입니다. 그러니까 두 개의 스레드가 돌아가고 있는데 한 스레드가 다른 스레드의 종료를 기다리고 있다가 종료시키는, 대략적으로 그렇게 돌아가는 두 개의 로직이 스레드가 돌아가고 있습니다. 이 로직을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메인을 실행시키면은 이제 프린트 라인, 프린트를 하면은, 자, 프린트를 하면 지금 이 친구는 어디로 가게 될까요? 이 친구는 어디에 있는 함수일까요? 프린트 스태틱 함수이겠죠. 스태틱 함수. 왜냐하면 지금 함수가 스태틱 메인에 있기 때문에. 이거 이해가 되시나요? 아직 클래스의 인스턴스가 만들어져 있지 않죠. 그렇기 때문에 스태틱에서 함수를 호출하면 스태틱 함수로 가게 됩니다. 프린트, 그러면 프린트 여기에 오게 되겠죠. 그러면 메시지 스트링을 받아서, 지금 이거는 뭐 하는 거겠습니까? 지금 이 줄 하는 게 뭐죠? 다시, 자, 이거 하는 게 뭐죠? 여기서 하는 게 설명해 보세요. 누가 뭘 하고 있는 거죠? 이게 스레드, 이건 뭐죠? 이걸 하면 뭐가 나오겠습니까? 이거 일단 지금 이 함수를 실행시키고 있는 스레드가 나오겠죠. 그 스레드를 찾아서 이름을 주세요라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됐나요? 지금 이 함수를 실행시키고 있는 스레드를 찾아서 그 스레드의 이름을 스트링 형태로 받아내겠다는 겁니다. 전달이 됐나요? 왜냐하면 이걸 왜 해야 되겠습니까? 지금 스레드가 여러 개 돌아갈 수 있죠. 그래서 그 이름을 같이 보여주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름을 찍고 메시지를 찍은 겁니다. 이름을 찍고 메시지를 찍은 거. 자, 그래서 추가적인 스레드를 시작합니다. 이걸 찍으면 여기서 요렇게 됩니다. 요렇게. 요건 뭐죠? 뭐라고 적혀져 있죠? 여기에 메인. 이건 뭐죠? 지금 무엇의 이름? 요거는 무엇의 이름? 메인은 이름이고 무엇의 이름? 스레드. 그렇지. 메인 함수를 지금 실행시키고 있는 스레드의 이름. 지금 메인 함수를 실행시키고 있는 스레드의 이름입니다. 자, 그 스레드 이름에 추가적인 스레드 작업을 시작합니다. 이게 찍히게 될 것이고, 자, 그 다음에 여기서 새로운 스레드를 하나 만듭니다. new 메시지 루프에 가보겠습니다. 메시지 루프는 어떤 클래스로 되어 있죠? 스태틱 클래스로 되어 있습니다. 자, 이 클래스를 새로 하나 시작하겠습니다. 자, 이걸 스태틱 클래스로 해야 되는 이유는 뭔지 아시나요? 설명. 지금 이걸 시행하고 있는 함수가 스태틱이기 때문에 스태틱 클래스로 접근하면 됩니다. 그래서 스태틱 클래스로 만들면 됩니다. 물론 이렇게 안 해도 되는데, 내부 클래스, 이너 클래스 말고 다르게 해도 되는데 편의상 이렇게 한 겁니다. 자, new 메시지 루프를 만들어서 스레드에 넣어줬습니다. 그러면 요거는 무엇을 어떻게 한 거죠? 요 친구는 스레드 일감을 줄 때 두 가지 방법 중에 이거는 뭡니까? 지난 시간에 했던 거.
일할 것을 런어블을 임플리멘테이션 한 스타일이죠. 자, 그럼 메시지 루프에 가보겠습니다. 메시지 루프. 메시지 루프에 가면 무엇을 구현했죠? 무엇을? 런어블을 구현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두 번째 스타일로 구현된 게 맞죠. 여기에는 무엇을 구현해야 되죠? public void run을 구현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제 스타트 되고 나면은 해야 할 일들을 여기에 적어주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런 다음에 t.start를 시키면 어떻게 되죠? 런이 이제 시작되는 겁니다. 다른 스레드가 런이 시작이 되는 겁니다. 자, 이제 두 개가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잘 생각을 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서 요게 찍혔죠. 추가적인 스레드가 끝나기를 기다립니다. 그게 바로 지금 요 작업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t.alive 요거는 뭐겠습니까? 요 친구. 요 스레드가 지금 아직 돌아가고 있으면 alive가 true가 됩니다. 그러니까 run이 계속 돌아가고 있으면 true가 됩니다. 그래서 그게 run이 계속 돌아가고 있으면 뭐라고 찍죠? 이게 아직 기다립니다. 이걸 찍고 있죠. 찍고 있죠. 자, 그 다음에 요 친구는 어디에서 찍히게 될까요? 요 친구. 요 친구 pride will have a fall. 요 친구는 어디에서 찍히게 되죠? 새로 만든 스레드 내에서 찍히게 되겠죠. 왜냐하면 스레드가 지금 두 개니까. 자, 여기 보시면은 하는 작업이 뭐죠? 스레드가 시작이 되면 스레드가 시작되면 하는 작업이 뭡니까? 여기서는 자, 설명 한번 해보십시오. 설명. 스레드가 시작이 되면 하는 작업이 이게 뭐죠? 말로 한번 설명해 보세요. 2초에 한 번씩 메시지를 프린트 아웃 시키는 작업이죠. 자, 2초에 한 번씩 2초 왜냐? 2000이기 때문에 슬립 2000이기 때문에 2초에 한 번씩 메시지를 어떤 거? I. 그렇지. 첫 번째 것부터 두 번째, 세 번째 이렇게. 첫 번째는 pride will have a fall 이렇게 되는 스트링을 찍는 겁니다. 요걸 찍을 때 뭘 실행하죠? 프린트 함수. 프린트 함수는 어디에 있죠? 위에 스태틱. 지금 스태틱끼리 자원을 공유해서 호출할 수 있습니다. 지금 다 스태틱 레벨에 있기 때문에. 자, 이거는 예전에 했던 것들의 원리를 계속 적용해서 쓰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친구가 호출이 되면 여기서 자기 스레드 이름하고 그 다음에 pride will have a fall 스트링이 두 개가 찍히게 되겠죠. 자, 그 다음에 다시 여기로 오겠습니다. 아직 기다립니다. 그 다음에 10초 기다리고, 자, 보십시오. 조인을 10초 동안, 그러니까 1초. t.join 1000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1초 동안 어떻게 하겠다는 거죠? 1초 동안 t가 끝나기를 기다리는 겁니다. 근데 1초 안에 안 죽으면 다시 이렇게 내려오는 거죠. 그래서 두 번째도 아직 기다립니다. 이렇게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스레드 1은 다시 깨어나서 두 번째 스트링을 찍을 겁니다. 그 다음에 이 친구는 또 한 번 더 기다릴 거고, 그런데 지금 세 번째 기다리면 어떻게 되죠? 참을 수 없네요 라고 나오면서, 자, 그 다음에 여기서 어떻게 참을 수 없을 때 이 일하고 있는 스레드를 어떻게 인터럽트를 시키는 겁니다. 인터럽트를 시키면, 자, 일을 하고 있는 중에 슬립을 하고 있다면 어떻게 된다 그랬죠? 인터럽티드 익셉션으로 빠지게 됩니다.
다른 친구가 인터럽트를 시켰기 때문에, 흔들었기 때문에, 쉬고 있는 동안에 흔들었으면 이쪽으로 빠지게 되고, 그러면 이 친구가 이제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라고 하면서 인터럽티드 익셉션이 발생된 상태가 여기에 찍히게 되는 겁니다. 전달이 됐나요? 자, 그런 다음에 기다리면 어떻게 되죠? 요때 기다리면 어떻게 됩니까? 요때 기다리면 요건 어떻게 됩니까? 요게 하는 작업이 뭐죠? 요게 T가 종료될 때까지 계속 기다리겠다는 거죠. T가 종료될 때까지 계속 기다리겠다는 거죠. 그러면 T가 종료되겠습니까? 여기 보시면은 인터럽티드 익셉션을 발생하면 프린트아웃 한번 하고 런이 끝나게 되죠. 더 이상 돌아가는 게 없죠. 그래서 이게 끝나면 이 친구도 이게 빠져나와서 여기까지 오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메인 스레드 종료, 메인 스레드. 자, 이거 이해가 되셨나요? 자, 기본적으로 그 스레드가 슬립하고 있는 동안에 다른 스레드가 인터럽트를 걸면 인터럽티드 익셉션으로 빠지게 됩니다. 일단 그거를 예제로 보여준 겁니다. 그리고 다른 스레드가 T.점 조인을 하면 T 스레드가 종료가 되는 것을 어느 시간 동안 기다릴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자, 이 예제를 보시면 거의 이런 상태가 계속 있는 걸 알게 될 겁니다. 처음에 새로운 그 스레드가 시작이 되면 스타트를 하면 런어블 상태가 됩니다. 런어블 상태가 됩니다. 그 다음에 런이 끝나게 되면 이제 데드한 상태가 되는 겁니다. 데드한 상태가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나머지는 지금으로서는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스레드가 런어블한 상태에서 런어블이 다 끝나면 이제 그 데드 상태로 변하게 됩니다. 자, 이 상태를 잘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일드라고 있는데, 일드는 잠시 다른 스레드가 하도록 내가 잠깐 쉬는 겁니다. 잠깐 쉬는 거. 다른 스레드가 일하도록 내가 잠깐 쉬는 겁니다. 양보하는 겁니다. 양보. 그러니까 여기서 바로 다시 런어블로 다시 돌아오게 되는 겁니다. 잠깐 쉬었다가 다시 자기 일을 계속 런의 루프를 계속 돌아가게 됩니다. 일단 이 정도만 아시면 되고, 자, 그 스레드가 여러 개 만들어져 있으면 보셨다시피 그 자동차도 계속 이렇게 움직이는 거 봤죠? 지난 시간에. 그런 것처럼 스레드가 제각각으로 움직이게 됩니다. 그런 상태에서 어떤 것이 더 많은 우선순위를 받을 수 있을지를 저희들이 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거를 스레드에 프라이오리티를 줄 수 있는데, 스레드를 만들 때 숫자를 넣어주면 됩니다. 1에서부터 10까지. 예를 들어서 set priority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10이면 가장 큰 프라이오리티를 가집니다. 그 다음에 1이면 가장 낮은 프라이오리티를 가집니다. 이게 무슨 말이겠습니까? 스레드가 프라이오리티 10을 가지면 스레드가 프라이오리티 1에 가진 것에 비해서 어떻게 하다는 얘기죠? 더 많이 점유해서 더 많이 활동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게 정확하게 10대 1로 되는 게 아니라 대략적으로 더 많이 런을 더 많이 하게 된다는 겁니다. 대략적으로. 무슨 말인지 전달이 됐나요? 스레드를 만들 때 스레드의 프라이오리티를 정해줄 수 있는데, 대략적으로 어떤 스레드가 더 많이 점유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는지를 프라이오리티로 세팅할 수 있습니다. 자, 스레드를 만들 때 자바다 스레드에 가보겠습니다. 자, 여기에
priority. 지금 배웠던 max priority, min priority, non priority 이게 11.5 이렇게 될 겁니다. 11.5. 자, 이렇게 하면 어떤 함수가 있죠, 여기에? set priority. 그러니까 스레드에게 프라이어리티를 높게 설정해 주고 싶으면 thread.set priority를 해 주시면 됩니다. set priority를 제일 크게 하고 싶으면 어떤 값? 10 대신에 max priority를 쓰시면 됩니다. max priority. 기본적으로 메인 스레드는 노멀한 프라이어리티, 논 프라이어리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략적으로 아주 많이 쓰고 싶으면 맥스, 적게 쓰고 싶으면 민, 그냥 하면 노멀 프라이어리티가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그 스레드의 작업에 있어서 이 스레드가 어떻게 돌아가는지는 오퍼레이팅 시스템에 따라서 다르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전혀 정확하게 기본적으로 관리하기가 어렵습니다. 그걸 관리하려면 그 다음에 배우는 이런 락, 싱크로나이즈 이런 걸 이용해서 저희들이 프로그래밍을 해줘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대부분 오퍼레이팅 시스템에 따라서 어느 스레드가 얼마만큼 될지 저희들이 정확하게 배분하는 게 어렵습니다. 그리고 오퍼레이팅 시스템과 자바 구현에 따라서 스레드가 오퍼레이팅 시스템 레벨에서 구현될 수도 있고 아니면 프로세스 내에서 구현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스레드를 뭐 그린 스레드라고도 하는데 하여간 윈도우나 아니면 리눅스나 오퍼레이팅 시스템에 따라서 스레드가 돌아가는 작동 방식이 다르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스레드 중에 좀 특별한 게 있는데 디먼 스레드가 있습니다. 이거를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디먼 스레드가 뭘 말하는 거겠습니까? 디먼이 무슨 말이죠? 디먼이 영어로 무슨 말이죠? 영어 사진 한번 찾아보십시오. 뭐라고 돼 있는지. 뭐라고 돼 있나요? 디몬이? 사전에 뭐라고 돼 있나요? 사전에 악마. 여러분들 그런 거 쓰시나요? 뭐 CD 마운터 할 때 데몬 무슨 데몬 툴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거 말하는 게 데몬입니다. 이게 악마라고 돼 있는 게 왜 그럴까요? 우리는 알지는 모르지만 악의 세력들이 뒤쪽에 둥둥 떠 다니는 그 상황을 말해서 데몬이라고 하는 겁니다. 비유적으로. 그러니까 백그라운드 프로세스입니다. 백그라운드 프로세스. 여러분들 그 데몬 그 CD 마운트 하는 프로그램을 한번 설치해서 한번 실행해 놓으면은 컴퓨터가 다시 켜졌을 때 그게 자동적으로 실행되어 있어서 마치 CD가 마운트되어 있는 것처럼 F 드라이브 같은 게 만들어져 있죠. 예를 들어서 그런 것과 같이 뒤에서 우리가 알지 못하게 계속 작업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걸 데몬이라고 하는데 데몬 스레드는 메인 스레드 다시 말해서 넌 데몬 스레드하고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자, 이거 두 개를 이해하시면 됩니다. 데몬 스레드하고 비데몬 스레드의 차이는 뭐겠습니까? 혹시 이걸 보고 설명을 하실 수 있겠습니까? 데몬 스레드하고 비데몬 스레드의 차이점.
누가 물어보면 뭐라고 대답하겠습니까? 이게 뭐라고 돼 있죠? 여기에 뭐라고 돼 있죠? 두 번째 줄에 한국말로 다시 표현. 자바 버추얼 머신이 끝나지 않습니다. 어떻게 되면 비데몬 스레드가 작동하고 있으면은 자바 프로그램이 끝나지 않습니다. 다시 반대로 데몬 스레드만 작동하고 있는 경우가 된다면은 자바 버추얼 머신, 자바 프로그램은 어떻게 끝나버린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은 자바 프로그램이 계속 작동하고 있으려면은 적어도 하나의 비데몬 스레드가 작동하고 있어야지 자바 프로그램이 계속 돌아가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됐나요? 기본적으로 우리가 실행하는 퍼블릭 보이드, 스태틱 보이드 메인의 그 스레드는 비데몬 스레드입니다. 그래서 그 프로그램이 계속 돌아가고 있는 동안에는 우리가 프로그램이 끝나지 않는 것을 보게 되죠. 그게 전달이 됐나요? 자, 여기서 이 스레드들은 기본적으로 다 비데몬 스레드입니다. 자, 비데몬 스레드입니다. 그런데 비데몬 스레드가 다 끝나야지만이 프로그램이 끝나게 되는 겁니다. 이게 이해가 됐나요? 근데 남아있는 스레드가 다 데몬 스레드라면 그 프로그램은 그냥 끝나버리게 되는 겁니다. 데몬 스레드는 하나라도 비데몬 스레드가 있어야지만이 자기가 계속 돌아가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전달이 됐나요? 그러니까 넌 데몬 스레드가 있어야지 프로그램이 계속 지속이 된다. 그 프로그램의 데몬, 비데몬 설정은 어떻게 하면 되죠? 자, 여기에 보시면은 여기에 무슨 함수 있죠? set 데몬. set 데몬을 true로 하면은 그 스레드는 디몬 스레드가 되는 겁니다. 그 스레드가 데몬 스레드가 되면 어떻게 되는 거죠? 그 스레드만 남아 있으면 프로그램은 그냥 종료가 되는 겁니다. 종료가 되는 겁니다. 이게 이해가 되시나요? 자, 이거를 이해하기 위해서 제가 이 프로그램을 한번 말씀드려 보고 싶습니다. gctester.java 자, 이 프로그램 한번 잘 보십시오. m카드를 3개 만들었습니다. 3개. 카드 1, 카드 2, 카드 3. 카드의 이름을 뭐라고 줬죠, 여기에? 데스크, 또 체어, 펜. 자, m카드 클래스는 뭘 받죠? 컨스트럭터에 스트링을 받아서 스트링을 자기 필드 멤버에 세팅을 하죠. 이거 왜 this를 했습니까? 지금 이 친구하고 이름이 같기 때문에 이 친구를 구분해 주기 위해서 this를 한 거죠. 이해가 되십니까? 그 다음에 제가 이걸 뭘 했습니까? 지금 여기에 뭘 구현을 했죠? 여기에 finalize를 구현을 했습니다. finalize는 어디에 있는 함수일까요? 아시는 분? finalize는 어디에 있는 함수일까요? 예전에 그 강의 머티리얼에 있었는데 옛날에 지나갔죠.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자, 오브젝트 클래스에 기본적으로 자바 클래스가 되어야 되는 기본적인 함수들이 구현되어 있다고 했습니다. 기억하시나요? 그 중에 예를 들어서 이거는 언제 사용하죠?
toString을 언제 사용하죠? 클래스의 string representation을 우리가 원할 때 기본적으로 이게 작동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다른 표현을 원하려면 toString을 어떻게 해줘야 되죠? 오버라이드해서 다른 표현으로 우리가 바꿔줘야지 우리가 원하는 스트링 표현이 되는 겁니다. 그것처럼 기본적으로 해야 되는 게 있는데, 자, 이거를 오늘 다 배울 겁니다. wait, notify 이런 것들. 자, 그 중에 하나, 이거 뭐죠? 자, 여기에 보면 뭐라고 돼 있죠? finalize가 언제 호출이 된다고 적혀져 있죠? 언제? 아이고, 언제 호출한다고 돼 있죠? 가비지 컬렉터에 의해서 호출이 된다. 그러니까 더 이상 이 인스턴스가 사용되지 않게 될 때 요거를 호출해 주는 겁니다. 그런데 오브젝트 내에서 파이널라이즈에서는 기본적으로 아무것도 작업 안 하게 돼 있었어요.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이게 컬렉트 되어서 없어지는 시점에 우리가 어떤 액션을 하고 싶으면은 이 함수를 오버라이드를 하면 되는 겁니다. 이해가 되셨나요? 자, 한번 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뭐라고 적혀져 있죠? 여기에 읽어보십시오. 카드의 이름이 지금 어떻게 없어져서 죽는다라고 그냥 지금 프린트아웃 해주는 걸로 지금 파이널라이즈의 구현을 마련한 겁니다. 전달이 됐나요? 이 클래스의 인스턴스가 가비지 컬렉트 될 때 이제 죽는다라고 표현을 해주는 걸로 오버라이드를 했습니다. 자, 그렇게 된 M 카드를 3개 만들었죠. 카드 1, 카드 2, 카드 3 여기까지 만들었습니다. 자, 여기서 지금 뭐라고 돼 있죠? 여기에 만약에 카드의 사용이 다 되었다. 그러니까 카드 인스턴스를 다 사용했다고 해서 이걸 어떻게 했죠? 널 다 이제 필요 없는 걸로 인스턴스를 널로 어사인을 했습니다. 그러면은 요 new에서 만든 이 객체는 더 이상 어디에 저장되고 있는 게 없죠. new에서 메모리가 잡힌 것이 지금 더 이상 아무 데도 가리키고 있는 것이 없죠. 그러니까 이 친구를 없애줘야지 자원이 사용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작업을 시키는 게 바로 이겁니다. system.gc. 그러니까 지금 이 system.gc를 하면 어떻게 되는 거죠? 이 자바 버추얼 머신, 그러니까 자바 프로그램 내에서 컬렉트 돼야 되는 안 쓰는 메모리 자원을 다 가져와서 메모리를 반납해 주는 작업을 하는 겁니다. 자동적으로. 자, system.gc. 자, 이게 뭐라고 돼 있죠? system.gc 하면 뭐라고 돼 있죠? 가비지 컬렉터, 그러니까 쓰레기 청소 해수기를 어떻게 실행을 시킨다. 이게 스태틱 함수죠. 왜 스태틱 함수이겠습니까? 자바 시스템 내에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인스턴스를 만들 필요가 없는 겁니다. 전달이 됐나요? 그렇기 때문에 system.gc 하면 되는 겁니다. 자바 버추얼 시스템 프로세스 내에서 하나만 있어도 충분하기 때문에 스태틱 함수 인스턴스 만들 필요 없이, 자, system.gc를 하면은 필요 없는 메모리를 가비지 컬렉트 하기 시작을 할 겁니다. 자, 그런 다음에 제가 30초를 기다리는 겁니다. 30초. 1000 곱하기 30 하면 30초를 기다리죠. 지금 스레드에 대해서 30초를 계속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자, 해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어떻게 됐죠, 지금? 밝아서 잘 안 보이네. 지금 가비지 컬렉터를 실행을 시키면은 30초 기다리고 30초 내에서 이게 언제 실행이 됐죠? 이거 카드 데드 이거는 어떻게 실행이 됐죠? 자, 지금 30초 기다리고 있습니다. 30초. 내가 지금 30초, 메인 스레드가 30초 기다리고 있죠. 요거는 누가 찍어준 거죠? 요거는 누가 찍어준 거죠? 요 세 개. 파이널 함수에서 구현을 한 건데 누가 그 함수를 실행시켜 줬습니까? 나는 지금 계속 기다리고 있는데 가비지 컬렉터 스레드가 실행을 시켜준 겁니다. 이해가 됐나요? 가비지 컬렉터 스레드가 데몬 스레드로 백그라운드로 돌아가고 있어요. 데몬 스레드로. 그래서 데몬 스레드가 돌아가고 있는 그 친구가 아무런 메모리 포인트를 가지고 있지 않은 것들을 가져와서 파이널라이즈를 시켜준 겁니다. 그게 데몬 스레드입니다. 그래서 내가 30초 기다리고 있는 동안에는 나도 지금 30초 기다리고 있고 데몬 스레드도 있는 거죠. 근데 내가 만약에 끝나면은 데몬 스레드만 남아있죠. 데몬 스레드만 남아있으면 프로그램은 어떻게 되죠? 끝난다 그랬죠. 그러니까 데몬 스레드가 아닌 스레드가 하나라도 남아있으면 프로그램은 계속 진행이 되고 데몬 스레드만 남아있으면은 그냥 백그라운드로 계속 돌아가는 거여서 프로그램은 끝나게 됩니다. 그리고 또한 여기서는 가비지 컬렉터 자체가 데몬 스레드로 쓰지 않는 메모리 자원을 파이널라이즈 시켜주는 예제까지 같이 보여준 겁니다. 자, 이게 이해가 됐나요? 혹시 질문? 다 이해가 됐습니까? 진짜로? 자, 그러니까 자바의 클래스를 실행시키는 메인 스레드도 있고 데몬 스레드도 있는 겁니다. 데몬 스레드가 하는 것 중에 하나가 가비지 컬렉터 시키는 걸 자기가 알아서 계속 해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여러분들이 가위바위보 프로그램을 계속 돌리고 있죠. 계속 돌아가면 메인 스레드가 계속 돌아가는 겁니다. 돌아가고 있고 뒤편에 가비지 컬렉터가 주기적으로 한 번씩 돌아서 지금처럼 더 이상 사용되고 있지 않는 레퍼런스를 다 가져와서 메모리를 반환시켜주는 작업을 계속 백그라운드에서 계속 하고 있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전달이 됐나요? 그래서 그 자바에서는 더 이상 사용하고 있지 않은 레퍼런스를 저희들이 프리를 할 필요가 없이 가만히 내버려 놓으면 알아서 가비지 컬렉터가 그걸 다 가져와서 메모리를 다시 반환시켜 줍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시 메모리를 사용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가 거의 그 중간 정도의 내용이고 그 다음부터가 좀 더 어려운 내용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동기화. 여러분들 다 같은 학번들 뭐라고 하죠? 동기. 같은 학번들. 동기라고 하죠. 같은 학번들이죠. 동기화. 그래서 동기화. 영어로 뭐라고 돼 있죠, 지금? 싱크로나이제이션에 대해서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 스레드가 지금 작동을 이제 우리들이 조절할 수 없을 정도로 동시다발적으로 실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이거를 순서를 정확하게 만약에 하고 싶을 때는 동기화를 시켜야 됩니다. 동기화, 싱크로나이제이션을 시켜야 되는 겁니다.
동기화를 시키는 방법은 여러 스레드가 접근할 때 한 통로로만 가도록 저희들이 그 통로를 한 사람만 들어가도록 마치 문지기가 있어서 너 들어와, 너 나가, 그 다음에 다음 친구 들어와, 다음 친구 나가, 이런 식으로 통로를 하나만 만들어주면 되겠죠. 그게 동기화 기법입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그 한 분의 여러 스레드가 동시에 들어가면 그 방을 통과하는 스레드는 여러 개가 동시다발적으로 들어오고 나가고가 되겠죠. 근데 문 앞에 한 사람이 관리하고 있어서 한 사람이 들어가고 그 다음에 다른 사람이 들어가고 이런 식으로 관리를 해주면 동기화가 되겠죠. 개념적으로 그렇습니다. 그거를 이제 예제로 더 설명을 드려볼게요. 자, 예를 들어서 카운터, 이 예제를 보겠습니다. My thread counter test. 자, 이 예제는 간단한 예제인데 잘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이 스레드의 동기화 문제가 어떤 문제인지를 잘 보여주는 예제입니다. 이거 뭐 만들었죠? 카운터에 인스턴스를 하나 만들었습니다. 카운터는 어떤 클래스일까요? 여기 보시면 어떻게 돼 있죠? 아주 단순한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상태에 정수 하나 밸류를 가지고 있죠. 이게 기본적으로 0으로 세팅되어 있어서 인크리멘트 하면은 1 증가시키고 디크리멘트 하면 1 감소시키고 찍으라고 하면 값을 찍어주고, 그러니까 상태를 하나 가지고 있는 겁니다. 자, 요 하나 상태를 가지고 있는 것을 만들어서 스레드에게 넘겨줬습니다. 마이 스레드에게. 마이 스레드는 컨스트럭터에서 무엇을 받죠? 여기에 카운터, 아까 생긴 그 인스턴스를 받아서 자기의 클래스 필드 멤버 베리어블에 세팅을 합니다. 그런 다음에 시작이 되면, 스타트가 되면 런이 될 텐데, 런 될 때 하는 일이 뭐죠? 런 될 때 하는 일이 한번 증가시키고 감소시키고, 그러니까 자기가 한번 증가시키고 올렸다가 내리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한번 올렸다가 내리고 몇 번 동안? 2만 번. 2만 번 동안 각 이터레이션에서 한번 올렸다가 내렸다가 올렸다가 내렸다가. 그 다음에 이거는 뭐죠? 자, 이거는 무슨 말을 하는 거죠? 이거 40으로 어떻게 하는 거죠? 40으로 나누었을 때 나머지가 제로이면, 그러니까 매 40번마다 상태를 찍어보는 거죠. 카운터를 찍어보는 겁니다. 매 40번마다. 그리고 매 40번마다 아니죠. 매 40번마다 한번 찍고, 그 다음에 이게 지금 이렇게 돼 있는 거죠. 이렇게. 그 다음에 아주 조금씩 랜덤 넘버를 제너레이션해서 어떻게 하죠? 잠깐 쉬는 겁니다. 슬립, 잠자게 되는 겁니다. 그러고 나서 자기의 횟수를 한 번 더 증가시키고. 자, 무슨 말씀, 뭘 하는지 전달이 됐나요? 스레드 하나가 하는 작업이 이 작업입니다. 이 스레드를 몇 개 만들었죠, 이게? 몇 개? 4개 만들었습니다. 4개. 지금 숫자가 계속 바뀌고 있죠. 자, 어떤 숫자들이 올라갔다 내려왔다 했습니까? 지금 여기에 뭐가 보이죠? 여기에 뭐가 보이죠? 179, 179 뭐 이렇게 돼 있죠. 179가 찍힌 이유는 뭘까요? 자, 예를 들어서 다시 한번 한 개만 해보겠습니다. 한 개.
자, 하나만 하면 뭐가 찍히죠? 계속 0. 왜 0이 찍히죠? 자기 혼자 올렸다 내렸다 올렸다 내렸다 하고 올렸다가 내렸다 한 후에 찍으니까 0에서 1 올렸다가 1에서 1 빼면 0, 0, 0, 0을 계속 찍게 되는 거죠. 자기 혼자 하니까. 어떤 상황인지 전달이 됐나요? 자, 근데 이걸 두 개를 하면 두 개를 하면은 어떤 상태가 되죠? 우리가 예측할 수가 없습니다. 예측할 수가 없습니다. 왜 그렇죠? 그렇죠. 왜 동시에 올렸다 내렸다가 되는 거죠? 바로 이 작업. 바로 이 작업을 할 때 요거 하는 거죠. 요거. 이거 할 때 스레드 두 개가 동시에 이 작업을 진행을 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전달이 됐나요? 전달이 됐나요? 즉 예전 값을 가져와서 1을 더해서 다시 새로운 값을 옮기려는 이 순간에 예전 값이 다른 스레드에 의해서 바뀌어 버릴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상황에서는 우리가 어떤 값이 나올지 전혀 예상할 수가 없습니다. 계속 다른 스레드가 밸류 값을 바꾸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 대해서는 우리가 여기서 어떤 값이 나오는지 전혀 알 수가 없습니다. 자, 이것을 예로 한 겁니다. 서로 다른 스레드들이 증가시키고 감소시키고 하는 작업을 같은 리소스에 대해서 계속 하고 있기 때문에 어떤 값이 될지 전혀 우리가 컨트롤을 할 수가 없습니다. 자, 문제 상황을 잘 전달이 됐나요? 자, 그러면 이거를 해결하는 방법. 자, 메모리 불일치의 이유가 여러 스레드가 같은 자원을 계속 가져와서 쓰기 때문에 그 전에 어떤 값이 바뀌어졌는지 전혀 알 수가 없는 혼란의 상황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거를 해결하는 방법이 어떻게 돼 있죠? 여기에 모니터라고 돼 있습니다. 모니터. 자, 모니터라고 돼 있는데 간단하게 말씀드려서 싱크로나이즈를 사용해서 락을 쓰는 겁니다. 싱크로나이즈를 이용해서 락을 쓰는 겁니다. 자, 예를 들어서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잘 보십시오. 이거를 잘 이해를 해야 됩니다. 열쇠는 여러분들이 집이 하나죠. 집이 하나라고 해봅시다. 부모님과 같이 사는 집이 하나라고 해봅시다. 그 집에 들어갈 때 열쇠는 하나죠. 현관문을 여는 열쇠는 오직 하나. 그래서 그 하나를 제가 만들어 보려고 하겠습니다. 개념적으로. 자, 요게 지금 현관문 여는 문직입니다. 제가 개념적으로 열쇠를 하나 만든 겁니다. 자, 근데 이렇게 하면 별로 좋지 않아요. 좋지 않아. 아니야. 다시. 할 필요 없이 이걸 그냥 쓰면 됩니다. 자, 제가 이거를 열쇠인 걸로 간주를 하겠습니다. 이 친구를 열쇠인 걸로 간주하겠습니다. 자, 뒤에 나오는 건데 여기에 있는 이걸 쓰려고 합니다. 싱크로나이즈. 여기에 나와 있는 싱크로나이즈를 쓰려고 하는 겁니다. 모니터를 만들기 위해서. 자, 제가 이걸 넣었습니다. 싱크로나이즈드
뭘 했죠? 인스턴스 하나에 대해서 들어갈 때 열쇠를 가지고 들어갔다가 열쇠를 반납하는 그 구간을 싱크로나이즈드로 연결을 시켰습니다. 자, 실행을 해보겠습니다. 어떻게 나오죠? 다 00000 이렇게 나옵니다. 자, 지금 어떻게 스레드 몇 개 돌아갔죠? 2개 돌아갔습니다. 자, 이제 000 나오죠? 근데 만약 이걸 다시 빼보겠습니다. 빼서 돌리면 그렇지. 전혀 우리가 예상할 수 없는 플러스 마이너스를 하긴 하지만 여러 스레드가 같이 하기 때문에 전혀 예상할 수 없는 값이 왔다 갔다 합니다. 근데 싱크로나이즈를 넣으면 어떻게 되죠? 다시 결과가 다 0, 0, 0, 0, 0, 0, 0가 되는 이유는 뭐죠? 자, 이제 요거를 한번 이해를 해보겠습니다. 요 친구가 하는 작업이 뭐죠? 스레드가 2개가 있는데 스레드가 요거를 통과를 할 때 오직 하나만 통과할 수 있도록 구역을 만들어 준 겁니다. 전달이 됐나요? 한 스레드가 요거를 사용하고 있을 때는 다른 스레드가 요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다른 스레드가 이거 처음에 사용하던 스레드가 이게 끝나면 기다리고 있는 스레드가 그 다음에 이 순서를 작업하게 되는 겁니다. 개념적으로 여기서 이렇게 통로가 만들어져 있는 걸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스레드의 순서를 만드는 통로가 만들어져 있는 겁니다. 그 통로는 지금은 오브젝트 하나에 대해서 통로가 만들어져 있는 겁니다. 오브젝트 하나가 현관문의 열쇠가 된 것처럼 그 현관문의 열쇠를 잡은 사람이 작업을 끝내고 현관문 열쇠 반납하고 다시 두 번째 스레드가 현관문 열쇠가 가용하면 잡아서 작업하고 다시 반납하고 그 현관문 열쇠가 지금 쉐어드 카운터로 되어 있습니다. 전달이 됐나요? 자, 요거를 가리켜서 저희들이 모니터라고 합니다. 모니터라고 얘기하고 요 친구를 가리켜서 크리티컬 섹션이라고 얘기합니다. 요 친구를 가리켜서 크리티컬 섹션이라고 얘기합니다. 크리티컬 섹션. 요걸 가리켜서 뭐라고? 모니터 또는 락이라고 얘기를 하고 요걸 가리켜서 크리티컬 섹션이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요 친구를 통과할 수 있는 스레드의 개수는 오직 한 개. 한 개로 우리가 디자인을 해준 겁니다. 디자인을. 자, 요 변수는 지금 자기가 스레드에 사용될 때 오직 한 스레드에게만 사용될 수 있도록 자기의 열쇠를 한 스레드에게 주는 역할을 하는 거지. 개념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그 쉐어드 카운터 오브젝트의 인스턴스 하나가 열쇠인 것처럼 작동을 해서 한 스레드가 이 열쇠를 잡고 쓰고 반납하고 다른 스레드가 다시 열쇠를 잡고 쓰고 반납하고 하도록 자기 자신이 모니터 변수가 되는 겁니다. 딴 거 써도 실행이 되게 할 수 있어요.
다른 거 써도 실행되게 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자, 그런데 이걸 다른 거를 써서 해도 되는데 이거를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자, 다른 걸 써서 하면 되는데 예를 들어서 이걸 하면 될까 안 될까? 보십시오. 자,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까하고의 차이가 뭐죠? 좀 전에 했던 거하고 차이는 뭐죠? 싱크로나이즈드 안에 들어가 있는 락 변수, 모니터 변수, 락 변수가 바뀌었죠. 모니터 변수가 바뀌었습니다. 뭘로 바뀌었나요? 마이키. 마이키로 바꿔서 이렇게 하면 어떤 결과가 일어나겠습니까? 결과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예상할 수 있는 결과 아니면 예상할 수 없는 결과? 예상할 수 있는 결과 아니면 예상할 수 없는 결과? 예상할 수 없는 결과가 되는 겁니다. 자, 이게 왜 예상할 수 없는 결과가 되는지 설명할 수 있습니까? 왜 그럴까요? 대답을 시켜야 되나? 강수정 학생, 왜 예상할 수 없는 결과가 나오죠? 오브젝트라서. 형태가 안 맞아서 그럴 수도 있는데, 조금 더 정확하게 이렇게 되면 키 종류가 몇 개 생긴 거죠? 2개 생긴 겁니다. 2개를 생겼기 때문에 각 스레드가 자기 키를 잡아서 쓰기 때문에 공유 자원이 겹쳐서 사용되게 되는 현상은 그대로 일어나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전달이 됐나요? 자, 이렇게 되면 키가 각 스레드별로 생겨져 있기 때문에 각 키가 자기 키를 바로 잡아서 쓸 수 있는 겁니다. 전달이 됐나요? 근데 이 친구를 락을 잡아서 쓰면 이 친구는 어떻게 돼 있죠? 이 친구는 서로 공유하고 있는 친구죠. 서로 공유하고 있는 친구들이기 때문에 한 키만을 잡으려고 대기를 하게 되는 겁니다. 한 키만 잡으려고 대기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키를 하나 잡아서 쓰고 반납하고 쓰고 반납하고 정렬이 되는 겁니다. 동기화가 되는 겁니다. 전달이 됐나요? 자, 그렇게 하면 되고, 싱크로나이즈드 안에 들어있는 것을 저희들이 그 변수를 모니터 변수라고 합니다. 락 변수라고도 얘기를 하고, 락을 잡았다고 얘기를 하고, 모니터 변수라고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크리티컬 섹션은 그 싱크로나이즈드 안에 있는 거. 예를 들어서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이거는 뭐죠? 이거 어디에 싱크로나이즈드가 있나요? 여기 얘에서는
싱크로나이즈드가 어떻게 돼 있죠? 함수 선언에 들어가 있습니다. 함수의 선언에 들어가 있으면 이 함수를 쓰려고 할 때 여러 스레드가 못 쓰고 순서를 지키도록 쓰게끔 만들어 주겠다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전달이 됐나요? 함수 선언할 때 싱크로나이즈드가 있다는 얘기는 이 오브젝트의 인스턴스 자체가 키가 되어 가지고 요거를 쓰게끔 하는 스레드가 하나가 되어서 키를 쓰고 함수를 실행하고 나오면 키가 다시 사용 가능해져서 다른 스레드가 이 함수를 다시 실행할 수 있도록 되는 겁니다. 전달이 됐나요? 자, 요 말 자, 그 다음에 이걸 한번 이해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모니터 크리티컬 섹션 구간을 빼버리면 전혀 예상할 수 없는 결과가 나온다고 말씀드렸죠. 여기까지 전달이 됐나요? 자, 그 다음에 자, 그런데 제가 대신 싱크로나이즈를 여기에 붙였습니다. 여기에 붙였습니다. 자,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어떤 일이 일어나요? 이렇게 되면 순서를 지켜지게 되겠죠. 무슨 말인지 전달이 됐나요? 자, 요 작업은 무엇과 같은 작업이겠습니까? 요 두 개를 싱크로나이즈드 한 작업은 어떤 것과 같은 작업이 되겠습니까? 잘 보십시오. 이 두 개는 키를 여기서 한번 잡았다가 써서 반납하고 여기서 한번 잡았다가 써서 반납하고 이렇게 돼 있죠. 이 작업은 이거하고 같은 말입니다. 이게 없어지고 자, 이것과 같은 말입니다. 이것과 아까 전에 했던 것은 이것과 같은 말인 겁니다. 크리티컬 섹션을 두 개로 나눈 겁니다. 두 개로. 그러니까 여기 들어갈 때 스레드 두 개가 정렬이 돼서 하나만 들어가고 그 다음에 기다리고 있는 친구하고 자기하고 두 개 하나의 열쇠를 경쟁해서 하나가 잡아서 먼저 잡는 친구가 이걸 실행하거나 이걸 실행하거나 그렇게 됩니다. 결과적으로는 이게 이거는 조금 위험성은 있지만 그래도 결과적으로는 차이는 없어요. 결과적으로 약간의 위험성은 있죠. 약간의 위험성은 있는데 그래도 거의 정렬화가 동기화가 되는 겁니다. 그렇지, 느려지지. 왜냐하면 락을 잡는데 순서를 대기해야 되니까. 그거는 우리가 전혀 알 수가 없어. 왜냐하면 이게 워낙 순식간에 일어나기 때문에 이걸로는 이 정도 작업으로는 시간의 차이를 전혀 매저할 수 없는 정도지. 좋은 질문 감사.
자, 그래서 그 지금까지 설명드린 것들을 잘 보시면 아시겠지만 싱크로나이즈드가 열쇠를 마련하는 건데 그 레벨에 맞는 열쇠를 마련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이렇게 오브젝트에 대한 것을 하면 오브젝트 자체를 열쇠처럼 작동하게끔 해서 락을 잡도록 해주는 거고, 예를 들어서 여기에 같으면 무엇으로 락이 잡혀 있죠? 어레이. 그러니까 만들어진 어레이에 대해서 순서를 잡아주는 것이 마련되어 있는 겁니다. 자, 요거하고 디스하고 같은 건가요? 다른 거죠. 요거하고 디스하고 다른 거죠. 자, 예를 들어서 요거는 무엇을 잡은 겁니까? 요거는 락을. 자기 인스턴스 자체를 락으로 열쇠로 사용하는 경우입니다. 요거 두 개는 같은 코드입니다. 같은 코드. 자기 자신을 락으로 잡아서 여기서부터 스레드들이 기다리고 있어서 한 스레드만 요거를 통과시키도록 작업을 해주는 게 바로 요 표현이고, 요 표현 두 개가 같은 표현입니다. 같은 표현. 전달이 됐나요? 자, 이거를 스태틱하게 할 수도 있습니다. 스태틱하게. 스태틱 함수에도 싱크로나이즈를 넣을 수 있습니다. 스태틱 함수에도 싱크로나이즈를 넣으면은 그 스태틱 레벨에서 함수들이 싱크로나이즈드가 되는 겁니다. 자, 무슨 말인지 전달이 됐나요? 이렇게 되면 스태틱 함수들을 사용하는 데에 정렬을 하게 되는 겁니다. 자, 요 키는 단 하나밖에 없는 키입니다. 왜냐하면 스태틱의 클래스는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무슨 말인지 전달이 됐나요? 지금 락을 잡으려고 하는 키의 종류에 따라서 싱크로나이즈를 해서 쓰는데, 여기서 싱크로나이즈 해서 쓴 것은 클래스 자체를 싱크로나이즈드 해서 쓴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많은 스레드들이 이 하나의 락에 대해서 다 기다리게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되면 약간의 위험이 있다고 말씀드렸죠. 약간의 위험, 무슨 위험이겠습니까? 간혹 가다가 이게 발생할 수 있어요. 이게 왜 발생할 수 있죠? 한번 설명해 보십시오. 이렇게 하면 이게 발생할 수 있습니다. 자, 이게 왜 1이 찍힐 수 있죠? 간혹 가다가. 그렇지. 자, 잘 생각을 해보시면 아실 수 있는데 별로 어렵지는 않습니다. 그냥 한번 생각해 보시면 되는 겁니다. 잘 생각해 보십시오. 한 스레드가 열쇠를 잡아서 증가시켰습니다. 다시 열쇠를 놓고 다시 열쇠를 잡아서 감소시켰습니다. 그러면은 여기서 찍으면은 분명히 0이 돼야 됩니다. 근데 예를 들어서 내가 열쇠를 잡고 증가시켰다가 감소시켜서 요 순간에 왔는데 다른 스레드가 놓여진 열쇠를 잡아서 1을 증가시켜서 여기까지 와버렸어요. 그러면 1이 증가돼 있죠. 그 순간에 그 전에 스레드는 프린트 아웃 작업을 할 수 있죠. 그러면 1을 찍을 수 있는 겁니다. 대신 새로운 그 인스레드 자체도 다시 락을 잡아서 다시 빼기 1을 할 거기 때문에 다시 0으로 내려가기는 내려갑니다. 근데 프린트하는 스테이트 자체는 정확하게 지켜지지는 않습니다. 여기서는. 무슨 말인지 전달이 됐나요? 무슨 말인지 전달이 됐나요? 지금은 두 개로 지금 설명하고 있습니다. 간단하게 설명을 하기 위해서. 그렇지. 하나가 여기에 와 있는 상태에서 다른 친구가 여기에 와 있을 수 있는 거지. 그러면은
값이 1 증가가 되어 있는 상태를 다른 스레드가 찍을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말씀드리면 싱크로나이즈드의 범위를 잘 잡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많이 잡으면 많이 느려집니다. 왜냐하면 그거는 하나밖에 통과를 못하기 때문에. 대신 또 적게 잡으면은 굉장히 위험성이 증가합니다. 그래서 여러 스레드들이 꼭 한 번에 지나가야 되는 구간만 싱크로나이즈드 크리티컬 섹션을 만들어서 지나가도록 여러분들이 머리를 써서 이 부분은 한 스레드만 지나가야 되는 거를 딱 묶어 가지고 그렇게 만들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은 것은 공유해서 쓸 수 있는 것은 공유해서 쓰도록 그렇게 해야지 그 이제 프로그램이 빨리 진행이 되는 겁니다. 자, 이런 경우에서는 이렇게 하면 되겠죠. 간단하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를 싱크로나이즈드 묶으면 될 겁니다. 아마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를 싱크로나이즈드 묶으면 될 겁니다. 증가시키고 감소시키고 확인하는 작업까지를 한 스레드만 하도록 해주면은 이 경우에 대해서는 가장 안전하게 작업을 하게 되는 경우일 겁니다. 자, 조금 머리를 써야 되는데 그 전에 했던 스레드의 런어블보다는 조금 더 약간 공부를 해야지 알 수 있습니다. 그 강의 자료를 좀 더 읽어보시고 스레드 컨트롤하고 지금 카운터 이그젬플을 돌려보시면 아실 겁니다. 다음 시간에 이어서 하겠습니다. 날짜하고 서머리를 써서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뵐게요.